기업과 가게 등 제주 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침체된 경제 살리기가 새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냉장고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년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주차 문제를 진단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재물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황금 돼지의 해죠. 하지만 제주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관광과 건설업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민속 5일 시장. 모처럼 장을 보려는 서민들과 상인들로 활기를 띠었지만 새해 살림살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현장도 전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예전에 비하면 영 안 되지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에 일단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안 나오고. 이처럼 제주 지역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물론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8로 기준치인 100선이 무너졌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0으로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반토막 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모인 신년 인사회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침체된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가능하여 민생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재작년 사드 사태 이후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올해 봄부터는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오더라도 대형 카지노와 면세점들만 혜택을 보는 만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일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2019년 제주도민 신년 인사회가 오늘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는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경제 주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재도약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시무식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도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문화방송도 신년 인사회를 열어 콘텐츠 경쟁력 회복과 신사옥 건설 추진, 불편부당한 공정방송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제주 MBC 연중 기획 혼디 맹글 개마심 제주.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주차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10년 사이 차량 대수가 무려 2배 가까이 늘면서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차량만 늘어나다 보니 불법 주정차에 교통은 더욱 혼잡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도 커지는가 하면 사소한 주차 시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김찬년 기자의 보도 만나보시죠.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선 제주대병원 야외 주차장. 진입로 갓길은 물론 주차 차량을 가로질러 세운 이중 주차도 눈에 띕니다. 주차난이 극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주차 시비가 살인 미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심 안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지만 실제로는 차량 1대 정도가 겨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들 때문인데 이제는 이런 모습이 제주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보행자들은 차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걸어 다닐 때 그 사이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차가 정면으로 왔을 때 사람이 또 비켜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면 주차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안 유명 식당을 찾는 렌터카 행렬까지 가세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심각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쯤은 거의 렌트카 차로 거의 교통이 마비될 상태입니다. 이게 완전히. 날마다 100대 이상의 차량이 늘면서 주차난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차량 등록 대수는 2008년 23만 대에서 지난해 55만 대를 넘어서며 10년 만에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차량 수도 2.17대로 전국 평균인 1.03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주차장 확보율은 2016년 기준 도내 차량 대수의 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주차 문제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첫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공급을 지금처럼 공유지 확보한 정도에 그쳤죠. 제주도는 주차난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결하겠다며 차고지 증명제와 일방통행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4.3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생활 보조와 후유 장애인 간병에 지난해보다 갑절 많은 100억 원을 투입해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발굴 유해 유전자 감식에 4억 4천만 원, 4.3 유적지 시설 관리에 9억 8천만 원 등 모두 1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이 됐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의외로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시고 우리 가정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고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 냉장고 전체가 새카맣게 타버렸고 냉장고 아래쪽 전선들은 녹아버렸습니다. 김치 냉장고 쪽에 막 후면이 조금 타가지고 전선이나 이런 게 다 밑에 그쪽 하부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15년 넘은 제품이라 가지고 너무 많이 돼가지고. 김치 냉장고는 내부 냉각을 위해 팬을 지속적으로 돌리다 보니 장기간 사용할 경우 팬 주위로 먼지가 쌓여 과열이나 정기적 요인에 의해 먼지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베란다나 창고 등에 설치하는 경우 먼지나 습기, 진동이 많아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김치 냉장고 화재는 모두 554건으로 이 가운데 78%가 합선에 의한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기름 성분이 많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먼지가 결부되어서 어떤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형성이 됐고 그것이 발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뒷면에 10cm 이상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 과열을 방지하고 오래된 냉장고의 경우 뒷면 덮개를 열어 먼지 덩어리를 청소해주거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가 제주시 이도 중흥아파트 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은 도남 주공 연립과 이도 주공 2, 3단지에 이어 세 번째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경관 심의와 도시계획 심의, 정비 구역 지정,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도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14층 아파트 11개 동을 지어 795세대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윤각현 본부장과 직원들이 5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신제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자체 모금한 50만 원과 it골장터 수익금 77만 7,850원을 맡겨주셨고
서귀포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 회원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19년을 영리병원 저지 투쟁의 해로 선포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파괴적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가 원천 무효임을 밝히고 녹지그룹에는 영리병원 개원 전면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 연합회는 오늘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분류해 4%로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조례안은 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콘도미니엄은 별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투자 이민제도 홍보 책자에도 0.25%의 일반 과세를 약속했다며 중과세 방침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13 선거 당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50살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지역 모 선거구 후보제 회계 책임자로 일하며 선거 비용 제한액 4,400만 원보다 210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제주해양경찰서장에 황준현 총경을 임명했습니다. 황준현 신임서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서귀포 소방서장에 임정우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장을, 제주 서부 소방서장에는 고영국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과 특별보증금으로 270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올해 7,3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